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화학원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2, 3페이지 문제 빠르게 풀기, 정확하게 풀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서 2, 3페이지에서 저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보는지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먼저 2페이지로 가서 6번 같은 경우 사실 2페이지 문제들은 대부분 간단해가지고 굳이 근거를 찾고 풀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2페이지에서 근거를 잡고 푸는 연습이 이제 3페이지에서도 적용이 되고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더 간단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도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아무튼 자 6번 문제 분자를 추론하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보냐 가나다 순으로 봐도 이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구성 원자 수가 4 이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를 먼저 봐줍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H2Y랑 뭐 HXY랑 이런 식으로 정해지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4 이하이다. 그러면 3인 나와 다를 먼저 봐준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X와 Y를 모르는데 모르는 게 더 적은 거는 Y 하나만 있는 나죠. 그래서 나를 먼저 봐준다. 이러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나를 먼저 봐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아까 위에서 했던 판단 근거 모르는 게 적은 걸로 간다 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x, y가 둘 다 들어있는 나와 다보다는 가를 먼저 봐준다. 그렇게 들어간다 라고 판단을 해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wx, yz를 구하는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상대값이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대값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실제값을 구한다. 만약에 x, y, z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특정 지을 수 있다면 그 원소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상대값을 다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위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는 x, y, z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저는 이제 범위를 봐줘요. 물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2, 3주기, 15에서 17,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6개를 다 구해주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러한 방법들이 안 보인다면 바로 이제 들어가주면 충분히 시간 내로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일단 저는 범위를 봅니다. 범위를 보게 되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의 범위라는 거는 결국에 2, 3주기이기 때문에 2분의 3 최대, 작은 거는 4분의 1. 즉, 뭔 소리 하는 거야. 2, 3주기 때문에 4분의 3과 그리고 6분의 1이 되겠죠. 최소 최대가. 그래서 이 최소 최대의 비가 어떻게 되냐? 2분의 9배가 돼요. 즉, 얘와 얘가 최대고 최소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값이 얘가 6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이용해서도 구해줄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범위를 항상 먼저 보고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9번. 9번 문제 이제 금속계 산업 환원 문제. 네.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다가 이번 교육과정 넘어오면서 없어졌다가 몇 년간 안 나오다가 다시 등장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얘가 다시 킬러로 등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네, 그때부터 말했지만 저는 킬러로 절대 나올 수 없다. 왜냐면 반응성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 반응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전하량을 봐요. 전하량 15N, 여기도 15N, 여기도 15N이다. 이거 이용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주면 돼요. 네, 10번으로 넘어가서 10번 같은 유형 종종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구해야 되는 게 1S, 2S, 2P, X, Y, Z 총 5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나열해서 풀면 충분히 시간 내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보냐, 보통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S와 P 이 둘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S와 P의 차이를 이용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L을 이용할 수도 있고 ML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여기서 이제 이것들의 사칙연산인 L-ML과 L 플러스 ML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 n을 따로 떼어보면 결국에 얘는 1 플러스 n분의 L 플러스 ML 이기 때문에 결국에 n분의 L 플러스 ML이 크냐 작냐를 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볼 거냐면 L 플러스 ML이나 L 마이너스 ML이나 결국 얘네들은 0, 1, 2 중에 값을 가져요. S오비탈인 경우는 0, 0이니까 0이죠. P오비탈인 경우 1, 1, 1, 0, 1, 1 해서 0, 1, 2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L-ML이 다해서는 0보다 크다를 알 수 있죠, 확실히. 그 말은 얘는 P오비탈이다. 똑같은 이유로 라도 P오비탈이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1s, 2s 그리고 2p오비탈이 두 개 있는 거죠. 이 p오비탈이 다와 라다가 정해졌으니까 가와 나는 s오비탈이다가 바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2s, 1s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8번에서 범위를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L-ML의 범위 이거를 보고 L 플러스 ML의 범위 이거를 보고 접근을 해준다 라는 방법 있다는 거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같은 경우 이제 농도 문제가 나올 때 요즘에 그냥 바로 이제 뭐 어떻게든 내분을 쓰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내분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분을 쓸 수 있는 환경인지를 먼저 봐줘요. 우리가 내분을 쓰려면 농도에 대해서 내분을 쓰려면 부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농도에 대한 정보. 근데 얘는 농도에 대한 정보, 부피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기 때문에 내분을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피와 농도, 용질의 양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둘을 알면 하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농도와 용질의 양이 나와 있죠. 가와 나에서. 즉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부피의 비를 구할 수 있다. 부피비가 1대 4다. 구해줄 수가 있죠. 가와 다를 혼합하기 때문에 0.4와 0.1을 내분한다. 네, 이렇게 가주는 게 저의 접근법이었고요. 그래서 내분을 그러니까 농도 나왔을 때 내분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분을 써준다. 그런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분을 쓰지 않아도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부피 1대 4인 거 구했죠. 그리고 0.2인 거 구했으니까 그냥 0.2가 2인 거 구했으니까 5분의 3 하는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도 변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농도 문제에서 내분을 쓰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다. 그냥 풀어도 내분보다 빠르게 풀 수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 12번 문제에서 무엇을 봤냐면 그냥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해석하고 씩 세우면 되는 거죠. 특별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산화환원에서 산화수 맞추는 문제는 추가로 뭔가 나오기도 어렵고 뭔가 새로운 걸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식을 빠르게 세우고 정확하게 세우는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13번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위에서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3 이하의 원자수는 3 이하이다 나와 있으니까 다와 라를 먼저 봐줄 수 있다. 이제 보통 이거 W를 먼저 봐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W2 박아놓고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러면 W가 이제 뭐 F이다 하고 바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네, 근데 뭐 구성 원자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했을 때 뭐 화원에선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 없긴 하겠네요. 그냥 W2 먼저 받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세워둔 뭐 그런 접근법은 이걸 봤을 때 아래부터 간다 이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뭐 CNF랑 NOF 두 가지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준다. 그리고 그것들의 이제 뭐 공유분의 비공유 그리고 중심 원자 해주면 WX, Y, Z가 모두 나오게 될 거예요. 위에는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자 14번으로 넘어가서 14번에서 이제 이 중성자수 마이너스 원자번호라는 게 처음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동위원소 문제잖아요. 동위원소 문제에서는 당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동위원소끼리는 원자 번호 같다, 양성자수 같다. 그러면 결국 여기 나오는 거는 중성자수의 차이라는 거, 즉 중성자수의 차이라는 건 질량수의 차이다. 이것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A 원자와의 동위원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때는 이 차이와 같은지를 봐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C와 동위원소다 라는 거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와 D도 동위원소가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 같은 경우 15번 같은 경우 이제 그 주기적 성질 문제인데, 주기적 성질에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를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향성을 봤을 때 이제 그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OF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죠. 그런데 원자 반지름이라는 건 어떠죠? 원자 반지름이라는 거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즉 얘네 둘의 경향성은 완전히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되면서 몇몇 그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온화 에너지가 튀는 경우들, 그 경우들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경향성이 일치하죠. 즉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이온 반지름이다 라는 거 바로 봐주고 문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2번 진행한 거죠. 실험을 2번 진행했는데 그 들어간 적정 용액의 부피가 2대5다. 그러면 들어간 식초의 양도 2대5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즉 그런데 이제 같은 부피를 넣었잖아요. 1g 말고 부피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DA, DB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그 2분의 5배니까 0.05를 해줘야겠죠. 즉 네, 20 DA분의 DB다.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2, 3페이지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4페이지는 굳이 보지 않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처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사실 이런 거를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네, 그냥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보면 대충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싶으면서 차차락 빠르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시간 내로 다 풀고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런 근거들을 찾는 연습, 내가 왜 이렇게 풀었나, 내가 그 내 풀이를 보면 그냥 풀이는 깔끔하게 쫙 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더 실력이 좋아진다. 좀 더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사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찾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이제 이런 문제들 있죠. 나열을 할까 말까 하는 문제들.
딱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근거가 문제 없다, 뭔가 새로운 유형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정석적으로 나열을 한다든지 뭐 식을 쓴다든지 하는 식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찾아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푸는지 이런 근거들 문제 풀고 나서 한 번씩 확인해보는 습관, 아니면 문제 풀 때라도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뭐 질문 사항 있거나 하면 카카오톡이나 이제 디스코드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